나머지는 이제 서구 쪽하고 국토부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뭐 여기서 결정 지을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우리 제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변호사님 설명은 다 들었었겠지만 지금 현재 허브 쪽에서는 계속 저하고 허브 영남관리센터하고는 6년 전부터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6년 전까지 녹취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해주겠다. 또 공문 이거 말고도 돼 있어요. 녹취록도 많고. 근데 지금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소송 가면은 뭐 증거 자료는 되겠지만 일단은 허브 쪽에서 영남관리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약속을 지켰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세대예요.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있는 보증 책임을 이행하라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임차인들은 치하를 하면 바로 이행을 해줬어요. 근데 패소한 세대는 그 당시에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세대한테 안 해준다는 말은 검토하겠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 일을 지금 허브 본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브 본사에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본사 직원이 그때 이행부서 본사 직원하고 지금 본사 직원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 다성군에서 제가 요번에 공문을 받았는 게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분명하게 장관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일부분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288세, 지금 700세대 정도가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세대는 한 3세대, 4세대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허브 보증보험공사에 돈을 지급을 한 이유는 임대료를 냈지 않습니까? 내는 돈 그 안에는 여기에 그 차익금 임대료의 전유부분에 대한 수선비가 포함되었다고 분명하게 국토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허브 쪽에서 인정을 했어요. 했는데 월세를 내는 허브 쪽에 낸 세대만 인정해주고 전세로 살고 있고 전금액이 가입으로 안 된 만은 그거는 못 해준다는 어느 도단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건설사가 그 임대료를 갖고 뭘 하냐? 건설사는 그 임대료도 저희들 관리비나 그 다음에 저희들 그 다성군에 내는 충당금이나 그걸 다 지급해야 해요. 그리고 저희들 하자보수 그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공용 하자보수는 아예 모르겠다. 세대별 하자보수를 해준다. 그 세대별 하자보수도 해주는데 그 원리가 먼저 수리를 하고 임대료를 지금까지 내는 걸 내지 말아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내가 그 견적 보면 250만 원인데 한 20개월을 월세를 안 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20개월 동안 분양 받지 말고 있으라는 거잖아. 아니 그런 논리를 어떻게 이렇게 짜가지고 다성군이나 그 지시사항을 내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제 의견은 요거까지입니다. 다른 분도 그 다음에 5분 내로 5분 6분 내로 이야기해 주세요. 오래 하지 말고. 요 광양시 대표님. 광양시 대표 저는 있습니다. 광양시는 임대아파트 비중이 전국 다른 소도시가 많거든요. 분쟁이 지구건설 같은 전기산업을 먼저 발달을 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단지가 부도 임대주로 지금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이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 규칙의 제1행정 심의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현행 있는 법률 구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규칙에 의거해서 불법 분양을 막아주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잘못하면 지침을 내려서 하달을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누르고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에 누르고 이 지구건설이라든지 전기산업이 불법 분양하고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알고 있겠지만 첫째 불법 분양, 법원 화해 공고로 임대주택이 불법 분양되고 있습니다. 전기산업하고 임차인들 간의 소송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 공고로 해서 5성 분양가 이상으로 계속 지금 매각되고 있어요. 그럼 이 공공임대주택을 유주택자나 불법 분양 안 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요. 지자체에서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화해 공고를 지금 지자체에 아무리 신고해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선 분양가 이상으로 유주택자, 집 있는 사람들한테 불법적으로 분양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최종 이게 전기산업이나 지구건설의 최종 이 사태가 발달된 원인이 보시면 아까 말한 것 같이 지구건설에서 산업이 넘어갈 때 우리 공공임대주택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임대사업자 매각 시 주택기금을 상환하고 매각하게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광양시에도 전기산업, 저희는 전기산업입니다. 전기산업에서 송부건설로 매각됐을 시 주택도시기금 운영관리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대출된 기금은 이용 기간 내에 상환되거나 입주자 또는 고용자 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사업 주체는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기한의 상실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은행에도 요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5년째 법에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는 기한의 상실 처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5년, 6년째인데 이미 기한의 상실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이 시간을 벌어서 불법 분양이 안 되고 이미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나 수탁은행에서는 이 불법 대출을 용인하고 있는지, 왜 원리 원칙대로 이 기한의 상실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련해서하고 서구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감액 합의금 구성하고 그리고 우선안 나가고요. 그 부분은 왜 국토교통부에서 기한의 상실이 됐다고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거든요. 그거 기금과 하고 서구에도 그 기금 분양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거 전달을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답변해드리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기금 수탁은행,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있어요. 우리 임차인들은 정상적인 우선 분양 대상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보증금과 분양 차익을 내면 이 집을 정당하게 분양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더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에 보시면 공사 및 기금 수탁자 등은 법 제15조 1항에 따라 대출 채권을 상각하라는 경우 죄송합니다. 공사 및 기금 수탁자 등은 채무자가 무자력금으로 인하여 기금 후 대출금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권을 상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지구건설이나 전기산업 같은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거나 이 기금 대출을 상각하라. 저는 이제 관련 전문가에 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희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기금 대출 상각으로 처리할 경우에 보증권 가입이 안 되는 경우나 임차인들이 피해를 덜 보거든요. 여기에서 말한 분명히 기금 수탁은행, 주택기금과의 직무유기가 있었어요. 직무유기가. 기한의 상실에 부정한 대출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익을 본 임대사업자, 은행들이 계속 이익을 봐요. 이 잘못된 기한의 상실 처리를 안 하면 불법 대출로 인해서 초창기에 원리 원칙대로 했다면 저희 전기산업, 지구건설,
그래서 멈춰서 기계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현행법으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게 제15조 기금 대출 상각에 지금에 발생된 기한의 상실 불법 대출 부분에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 좀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세 사기랑 똑같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등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기등기가 있으면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전남 과양시 같은 경우 부기등기가 불법 삭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기등기가 불법 삭제되고 있으면 부기등기를 삭제해서 업대출을 받아요. 임대사업자들이. 그렇게 하면 임차인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와 똑같이 보증보험 보호를 전세금을 보호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나 수없이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계속 전세 사기를 더 계속 권장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여기 임대주택은 여기 부적객세나 임대사업자 계속 다른 사업자에 매각했을 때 그 매수한 사람이 임대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전남 과양시 같은 경우 100세대, 200세대가 중간에 아까 말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산 사람이 임대 등록을 안 해버리고 개인 아파트로 옮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이거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 분양을 그냥 방치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건에서 지구건설 내가 갈 때 마지막 산 사람이 임대 등록을 안 하고 개인 아파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불법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제가 이제 앞장에 자료 제출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면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에 부양전환대전 아파트. 그거는 광양시에다가 예. 유권에서 해줬어요. 유권에서 해줬는데 과양시에서 답변을 받아왔어요. 합격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 유권 해석은 지자체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이 그거를 지자체에서 못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나 지침을 해서 이게 공공임대아파트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미루는 걸 제가 답변을 저희가 유권 해석을 해준 것 자체가 근데 정부가 몰라요. 여기 있으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세종시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세종시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구도 분양 승인을 받고서 저희는 주택기금이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경매를 넣고 있어요. 네, 우리은행 지금 제가 관련해서 저희 주택 보증공사 담당자분 사업관리하시는 담당자분 대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그 대출 약관에 맞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분양하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거를 꼭 지금 집행을 경매를 지금 집행을 해야 되냐 신청을 해야 되냐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정비산업이 그러니까 분양세를 받았고 저희가 매도 청구력이 이제 생겼고 했는데 그 매도 청구 생기자마자 이제는 저희 경매를 놓고 있으니까요.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는 그 9천만 원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주택기금을 우리 아파트의 가액보다도 더 손해를 몇천만 원을 우리가 2천 몇백만 원 더 내는데도 우리가 그걸 갖고 싶은데 정상비 협조를 안 해서 못 갚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했더니 뭐 자기네들은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이건 당연히 기금공사에서 이제 주택기금이 어찌됐든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의 공적기금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기금 쪽 저랑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담당자님하고 대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대리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은행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무하실 때 뭐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분명 있어서 거기에 맞게 근무를 하시고 업무 진행을 하시겠지만 이 공사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
공사에서 주택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 업무를 해야 되는지를 좀 그걸 아예 망각하신 상태로 일처리를 하시고 민원 대응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종 영무 예담이고요. 영무 예담이고요. 그리고 세종 영무 예담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인데 지금 부도난 시기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같은 그 비슷한 시기에 났는데 국민은행은 경매 업무 절차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 지금 우리은행 경매 업무 절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대출은 대출 기금,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대출 기금과 연관이 있지만 대출 기금과에서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도 저희가 전화 오는 거 이렇게 참고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 여신으로 저희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신에서 근무를 그 여신에서 저희 담당하시는 차장님이 너무 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아니 이런 사정을 국토부도 알고 있고 보증공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분양권을 앞두고 있고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기금의 이자 연체로 인한 부도로 인한 분양권 승인까지 맞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찌됐든 우리도 협조를 해주실 거라 믿는다 그랬더니 오히려 은행에서 너무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무 그거를 임차인들에서 뭐 거기서 뭐를 해주겠냐고 뭐 할아버지가 뭐 대통령 할아버지가 안 될 소리라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은행 쪽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뭐 기본공사랑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전혀 이쪽에서 뭐 협조 요청이 그렇게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업무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궁금한 건 국민은행은 이걸 경매를 진행하지 않고 우리은행은 경매를 진행을 하는 그 기준이 일단 궁금하고요. 사실 그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 기준 같은 거를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경매를 넣은 걸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공실인 세대를 넣었대요. 근데 공실인 세대가 없었어요. 그분이 경매 넣으신 세대가. 저희가 이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세대를 다 분양전환 승인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는 한 병원을 가까워 다 방문해서 받았기 때문에 공실 세대가 없는데 자기가 한 달 전에 다 확인해서 공실인 거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실 세대가 없고 지금 경매 들어오는 세대가 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했던 이력이 있는 분양 승인 세대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완전히 정기가 정보를 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은행이 표적이 아니고 기금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은행을 어찌됐든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 기금 관련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택공사에 전화를 드려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은행에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제가 사금융수지 왜 주택기금 믿고 들어와서 공공임대주택에 여기 거주하고 있고 이렇게 하냐는 얘기죠. 그 어찌됐든 이 기금이 형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위탁을 하는 게 우리은행이지 이 기금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그 큰 방향성을 좀 알고서 대응을 하시고 정책을 펼치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우리은행원은 제가 주택기금공사에 뭐 기금과에도 국토부 기금과에도 보냈고 보증공사에도 사업관리를 보냈는데 요거 어떻게 혹시 진행을 하시고 혹시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보셨는지 해보신 걸로 아는데 제가 전화 끝나자마자 이제 해보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내용이 됐는지 아니면 협조 공문이나 아니면 다른 뭐 요청이라도 드릴 게 있는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될까요? 그것을 담당자가 아니시는데요. 대표님이 연락처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저요? 제가 공문으로 보내드렸어요. 네, 주거복지과.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공문 들어갔거든요. 혹시 주거복지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주거복지과와 제가 세종. 저희가 그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보냈어요. 벌써 일주일, 예. 명단까지 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예. 궁금한 점이 그 저희 그걸 못 찾아서 아니, 보내주신다는 네, 그리고 해서. 수가 안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저 세종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좀 전에 강양에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건데요.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이 분양 승인가에 분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자 매각을 그렇게 막았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세종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세종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뭐라고만 얘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도 간주주택으로 지금 분양 승인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3자한테 팔린 세대는 안 해준 거 시장님께서 승인이 거절됐어요. 근데 3자한테 팔린 세대가 45세대가 되는데 150세대 분양 승인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세대가 이게 공공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악용해가지고 거의 60% 이상을 부적격으로 만들어서 그 암암리에 판 거예요. 어떤 식으로 팔았냐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우선 분양을 받은 것처럼 일단 분양 전환법에 위배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에서도 자기네 감당이 아니라는데 임대주택 관리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됐으면 된 것도 자기네들이 관리할 필요도 없고 개인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3자 매각한 세대를. 이제 제가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새로운 집을 산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도 피해자다. 전기산업에 속아서 샀다. 심지어는 기금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났는데 그 기금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산업으로부터 또 기금 갚아야 되잖아요. 기금까지 다 주고 그 3억 3천에 샀는데 그냥 전환가는 2억 4천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갚으라고 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그 세입자들은 그것도 또 갚았어요. 근데 부도가 이미 난 주택이라서 그게 우리은행이 어떻게 그걸 처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그 주택 기금을 국토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이거는 뭐 적법하게 팔렸다고 하는데 그게 적법하게 팔린 건가요? 그럼 국민주택기금이 왜 있어야 되나요? 임대 사업자가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주인에 들어와서 산대. 저희가 소유주의죠. 지금 저희 또 그 3자 개인 임대사업자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를 그냥 전기산업한테 사놓고 자기가 지금 세입자가 이제는 나가면 네가 들어와 살면 된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만료 됐으니까 나가세요. 나 들어와서 살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가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아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지자체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개인 임대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그 공지문 같은 거를 하나 좀 발송하라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제는 이걸 들어와 사는 거는 구임대주택법에 위반이 되는 일이고 이거는 처벌 대상이고 라는 뭐 그런 법적 내용을 다 해서 개인 임대사업자들한테 요거를 발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입한 사람의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국민주택기금이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왔는데 근저당이 말소가 안 된 이유인데 부도가 난 거예요. 정리를 내가 옵시다. 네. 다른 두 번째는 많으니까 두 계속 번째는 이게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5채, 6채 집 샀어요. 정리하고. 그건 정리해가 주시면 안 되고 이제 왜냐면은 여기에 다른 네, 것도 알겠습니다. 얘기해야 되니까 네, 같은 경우에 관광 그 하나. 방향도 네. 제가 무한이요. 좀 무한대 좀 무한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셔야 마땅한데 여기는 이때가 진행하시기 때문에 흐름을 모두 알고 계신데 위원장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갑자기 짧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 달성 하나블리하고 거의 유사해요. 무한은 유사한 편이고 금액만 분양 금액만 좀 차이 나지 거의 다 유사해요. 우리 무한은 유사하고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 단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에 뭐 우중적으로 좀 궁금하다. 무한 같은 데는 모르겠으면 다른 데도 그걸 생각하거나 무한 같은 거 개인 하자 보수가 상당히 심하게 있어요.
이해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 저 같은 제 입장만 나오더라도 지금 수리가 4천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1년 뒤에 갚는 무슨 수리하라고 해서 우리까지 거짓말까지 써줬는데 그러고 써주고 나서 바로 공사 날짜 잡아놓고 들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실적이 있고 그런 집들이 지금 그 시대 천장이 다 무너진 집들이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할 것이 하나 개인 하자고서 우리가 거의 90%가 됩니다. 하는 세대가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 국토부에 나오신 분들도 좀 그들은 시각에 좀 판단하셔도 앞으로 진행상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악화되면 주민들이 사서 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이거 좀 심중히 받아들이시고 이번에 국토부에 직접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부산 여기도 이제 부산 하나리움인데 그 지구건설에는 그 대구 하나리움, 부산 하나리움, 우한, 골드베이 세 군데에서 지구건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 대표님이 오셨어요. 근데 상황은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냥 가격 차이만 지금 있고 지금 현재 또 부산 쪽에는 저희들처럼 우리은행 기금부에서 기금이 돼 있는 세대도 있지만 새마을금고 쪽에 돼 있는 세대들 일부 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증보험 미가입 세대가 대부분이고 분명하게 저희들은 저 판결로 전세 사기라고 판결이 났어요. 사기라고 건설업자 사기 부분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대표님들하고 전국에서 지금 6군데에서 오셨지만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8군데, 9군데쯤 되거든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거의 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그 전체 사기 피해자에 대해 법에 저희들도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지금 빌라나 그런 다른 데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 5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혜택에서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전혀 그 혜택에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보증보험공사에서는 부산 쪽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주던 돈도 안 준다는 입장입니다. 이야기했던 돈도 그 판결문 하나 때문에. 그런데 부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저희 대표들이 이행을 그때 소송 안 한 세대예요. 안 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겠다는 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되는데 충주에서도 오셨어요. 충주에서도 오셨는데 지금 저쪽에 자리가 없어서 앉아 계시는데 충주에서도 지금 현재 똑같은 사안이 발생이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는 우리 초창기 때하고 똑같습니다. 건설업자가 지금 보증보험 우리은행에 기금 이자를 지금 6개월째 늘리고 있는데 조만간 거기도 터질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1차인들한테 받을 돈은 계속 받을 수 있을 만큼 돈은 땡겨가고 있고 걔네들 재무제표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그것도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국토부에서 그런 걸 우리가 5년 전에 저희들이 6년 전이지 6년 전에 국토부 가서 생단이 쳐가지고 우리 그때 면담하고 그때부터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해줬잖아요. 충주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게 임대사업자가 매각으로 해가지고 보름동은 아니고 원건설사가 그대로 조성하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곳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남양 오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시나요? 방향도 없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원건설 회사가 임대사업자한테 못 넘기는 이유는 요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에 4월서 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못 넘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네들 못 넘기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먼저 다 땡겨놓고
6개월 집에 이자를 밀려놓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광양시 남해원네트가 지금 그 일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청주도 그렇고 다른 데도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양시 세계단지 부도임대 되는 게 남해원에서 6월 18일 부도임대 최종됐고 그 뒤에 계속 단지가 계속 터져요. 근데 여기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방금 상원 이야기 하듯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돈이 계속 이자가 밀린다는 거는 얘네들이 그만큼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청에 넣어서 우리는 갚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기한예산 처리만 했으면 그렇죠. 전기산업이 10억짜리 회사 10억 자본금이 10억밖에 없는데 얘네가 지금 그때 부도 파산 얘네가 지금 1,600대는 아파트를 매입을 한 거에 10억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오셨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을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항에 6년 동안 이 사항에 오게 된 이유는 기한을 상실해서 부도 처리를 바로 해버리고 얘네들한테 돈을 갚고서 다시 돈을 갚든가 안 그러면은 포괄성 결합해서 해서 은행 측에서 안 해버렸으면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증공사든 주택기금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관리가 지금 부메랑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 세금 가지고 우리가 집 살려고 한 거를 다 우리가 다시 고스란히 지금 몇 배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관리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만 하셨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은행에서 전기산업하고 내통해가지고 경매를 하면 경매해가지고 얘네가 돈 남기면은 누가 이득이겠어요? 전기산업은 거기서 나머지 또 떨어지는 짜투리를 또 먹는 거예요. 니네는 내가 경매 날려고 보증금 주는 거 하면서 생색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내면서 우리는 지금 분양승인을 받아 집을 받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은 똑같이 우리은행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담당자 분이 그 여신 관리하시는 그 차장님을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그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센터 계신 분까지 다 연결을 해서 알아봤어요. 이분이 그쪽으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안 해도 되는 일, 남 꺼리는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막 쓰레기 같은 일, 돈 되는 일, 그거를 다 해가지고. 공문을 몇 받으니까 네, 지금 저희가 회의를 했을 텐데. 보증공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험 약관 10조에 보면 보증 채무 이행이라고 있어요. 약관 10조에. 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사고로부터 3월 이내 단주 채무자가 회생 개시 신청 경우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6개월 이내 다음 바코에 따라 보증 채무 이행 방법을 결정하여 보증 채권자에게 지적적 서면을 알려야 된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미 해당되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되나 안 돼요. 그거는 저희는 사무실 가서 해서 근데 허그가 문제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전화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갖고 다 전화를 해요. 문제갖고 제기해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답변보다도 해피하게 바꿔요. 참 그 허그 자체가 다돼야 문제예요. 진짜 솔직한 말로 담당자들. 잡혀가 버렸어요. 보증공사 팀이 왔다 갔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갱신이 해야 할 세대가 두세가 있는데 통화가 안 돼요. 보증공사. 문자 거래도 안 되고 시청 공문 전화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전체 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제3자는 매각된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 임대 사업자예요. 그러면 그 임대 17조에 의해서 보증보험 증권이 나와야 되는데 보증공사에서 민간임대 주택법으로 보증 증권이 나와요. 이게 민간임대 주택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 임대 사업자들은 개인 아파트다고 명도소송 들어와요. 사람 쫓아내고 있어요. 보증공사에서 법 규정에 맞춰서 보증증권도 발급해야 되는데 분양제랑 이전에 임대주택인데 구임대주택법상에 보증증권을 발급해야 되는데 민간임대주택 49조에서 보증증권을 발급하고 있어요. 그걸 근거로 경찰서 가가지고 이게 내 분양받은 아파트다. 임대인 명도소송하고 그 부분하고 아까 그 제7조에 의하면 이거야 안내를 했어야 돼요. 보증공사에서 보증이행증권에 이거 환급이행도 임차인들이 몇 년 동안 써와서
이행해준다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7조 7조로 의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5년이 지나고 있어요. 임차인들은 5년, 10년이 해결되면 보증보험료를 10년 동안 내야 돼요. 저희 방향 같은 경우 100몇만 원 낸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씩 200만 원 있어요. 10년 내면 2천만 원 내야 돼요. 7조에 의하면 이 보증 이행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보증 이행을. 7조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시고 7조 위에서 지금 보증 응가는 보증 이행을 해줘야 돼요. 예, 됐고. 그거 한번 검토하고 좀 알려주시죠. 이야기. 제 남아입니다. 이제 이세주택법에 보면은 그 부도가 나면은 부도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금. 근데 그 대책 등을 알려야 하는데 그 대책은 지자체에 물어봐도 아무 답변도 없고. 우리는 맞던데. 우리는 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가 문제. 우리는 공부 다 보냈어요. 근데 딱 서류 해가지고. 원래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연락처를 나중에 대표님께 네.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도 그 몰라요. 거기 홍보지가 지자체가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냥 좀 업무를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임대 등록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맞춰시켜서 그랬고 여기가 담당 공무원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의 벌써 네 번째 바뀌었어요. 저희 6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바뀌면 다시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예, 마찬가지로 받고 위원장 전화번호 다 이렇게 나중에 그 대표님이 다 받아. 지역마다 그 연락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정보를 간단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답변 드릴 거 있으면 기금과나 그런 지자체에서 해야 될 그 부분 저희가 그리고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군산하고 북부하고 남하하고 어차피 허그에서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60%까지 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개인이 대체하기 진짜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뭘 몰랐냐면은 저희가 가입하면 형사 고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쪽 분들 중에서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은 홈 가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돈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놓고 억울한 상황이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셔서 그 부분을 왜 고발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생각도 못했고요. 하지도 못했고요. 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험료도 저희가 다 들어가고 지금 허그 쪽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허그 쪽에 개인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냐고 물었을 때 6년 전에는 가입 불가라고 했어요. 본사에서. 왜 불가라고 했냐면은 이때까지 그렇게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적이. 그래서 약관이나 보니까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개인적으로 가입이 안 되냐고 따지니까 대구에서 처음으로 가입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작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허그 쪽에서 제가 요청을 하고 담당자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 이따가 6년 사이에 또 다른 데 가고 본사로 가고 또 꼭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허그 쪽에서도. 그러면은 바뀔 때마다 또 설명을 하고 또 바뀔 때마다 설명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유예됐던 허그 쪽에 지금 군산 남아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임대료를 내는 분들이 허그 쪽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임대료를 월 임대료를. 그러면 그 월 임대료 안에는 여기 공문에 있다시피 분명하게 하자보수나 관리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용 하자 부분에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별 하자 그 자체가 문제고 허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약정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희들은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판결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구건설한테 하자 보수 비용을 지불하라는 공중을 써서 공중을 받아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정서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저희들 공중이 우선입니다. 무슨 근거로 허그에서 그 돈을 받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허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허브에다가 문의를 했는데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면 우리는 채권이 자기들끼리 채권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이고 우리도 채권에다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채권이 없는 거 아니지 아니 않습니까? 우리는 공중을 받았어요. 지금. 공중을 받았으면 우리 공중이 우선인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잠깐 그 말 중간에 우리 그 허브에다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왜냐면 허브에 직접 통화를 해서 그것은 통화를 한 당사자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허브에서 참 이해가 안 되게 금방 말해 임대료 내비가 우선 급하니까 하자고서 좀 하게끔 그 임대를 좀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풀어주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지금 현재 풀어줄 수 없고 지금 무한 남각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사실 비대위였어요. 이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것이 무한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위에까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까지는 우리가 지금 미치지 못해서 모르시는가 몰라도 실제로 서로 이유를 맡아서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공백 기간도 있었고 그랬는데 허브에서 말하기를 그 부분을 또 아시는가 저는 모르는데 실제 대표 구성이 제대로 법적 지위가 갖춰지면은 그때 가서 달라고 우리 임대를 준 것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줘야지 우리는.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선 갖췄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무슨 시급한 하자고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전혀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얘기하면 내가 장관님은 해준다고 했지. 실제 말하고 행동은 일치가 안 돼요. 허브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 제 같은 경우 놀이터가 5년간 안 그래서 썼어요. 5년간 못 쓰고 있어요. 똥땅구가 터져버려도 간섭을 안 해준다니까. 아니 놀이터를 못 쓰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어디 가면 터져갖고 하면 인사하고 아무리 다 마찬가지. 무슨 급하게 우리가 지금 수리에 쓰고 이 짓거리 해야 되니까 이거. 근데 허그 쪽에서는 지자체 국토부에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각 세대별로 원래 임대료 내지 말듯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냈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 말이 그 답변을 안 드리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누가 답변 좀 해주시면. 이게 이제 저희도 지금 오늘 모신님들을 해가지고 참석을 했고 가격도 써봤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거 왔잖아. 공문 안 받습니까? 다솜님 공문이 그쪽에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처음 내보는 내용인 그게 국토부 쪽에 우리 계장님, 팀장님 그 국토부 쪽에서 우리 날라온 거예요. 그 허브 쪽에서 국토부하고 이야기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허브 쪽에서 날라왔어. 저희 허브가 우리가 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구성에다가 답변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차인들이 이제 장마철인데 위에서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물 줄줄줄 새는데 지금 몇 년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 장관님 오셔가 방문해가지고 이런데 어떻게 사냐고 하셔고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 처리가 실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한 300세대 정도 하자가 있는 세대인데 이 세대들 중에서 누가 자기 임대료를 고치고 임대료를 몇 년 동안 그 허그에 지불 안 하면서 있겠냐는 거죠. 분양받아야 되는데 그건 분양받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려. 개인전들에서 지금 솔직히 등록기에 출력해서 지금 영수증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제 보고 오늘 그게 테스트 때하고 색깔이 다. 그 자체가 테스트 때부터니까 지금. 그런 책임이 있어요 지금. 허브의 질문 하나만 있습니다. 또 동시에 아까 말한
그 불법 대출로 인해서 그 전남 광역시 같은 경우 그 원건설사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지구건설 넘어갔다 개인 임대 사업자한테 넘어가는 주택기금은 중간에 남아있고 소유권은 밑에 있어요. 소송이하고 이겼어요. 최종으로. 근데 중간에 기금이 남아있어갖고 승소 확정을 받았는데 주택기금 해결이 안 돼요. 아까 말한 그 기한의 상실 처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면 수탁은행은 그 주택기금을 마지막 사람한테 확실히 하든가 처음에 잘못된 거를 기한에 상환 처리하든가. 지금 그 소송에서 겨우 몇 년에서 이겼는데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아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긴 사람들이 정상적인 분양 대상자들이 소유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책임을 안 져서. 지금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한의 상실 처리를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잘못했으면 예초에 원 건설사에게 원리 원칙대로 원 건설사한테 상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유권 이긴 사람들이 이 소유권을 넘겨갈 수 있죠. 몇 년 동안 해서. 사실은 허그에서는 저 아까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모든 건설사에서 그 다음 임대사업자들한테 부채를 넘긴 거잖아요. 근데 원건설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기금하고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괄성계로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원건설사는 수익이나 수익을 다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허그에서 기금부나 국토부에서 묵인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수년간. 근데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시끄러워지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는 계속 발생되고 임차인들은 수년간 계속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 방법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 우리도 법에 특별법에 넣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기한의 상실 문제는 확실하게 현행법에 있는 상황으로 검토를 해갖고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임대사업자는 시간을 끌어가지고 계속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불법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지자체 국토부에서 파악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우선부양처라고 남부주택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데 계속 임대사업자 팔아먹는 거라고 시간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해서 가다가 화해 공고로 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세종이 그런데요.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국토부하고 시청 다른 그 지방청하고 주거안전과가 있고 주거복지과가 있고 공공주택관리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주거복지의 임차인으로서 이거가 하다고 얘기하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럼 공공주택에 가서는 그 임대사업자 간에 매매하는 걸 우리 보고 어떻게 그거는 시에서 청에서 관리하고 행정조치 취하고 과태료를 처할 사회이지 국토부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권고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주거안전과랑 주거복지과에 또 연락을 하겠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책임질 그 소관만 처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 임차인이나 법의 허점에 영락없이 우리가 이제 날려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국토부나 하는 일을 믿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건 우리 과가 아니라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이건 그럼 주거복지, 주거안정. 그럼 저희는 그냥 주거복지, 주거안정으로 얘기하고 이거를 이분이 공공주택, 임대주택 관리과로 가셔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공임대주택과에다 다시 얘기하라고 해요.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근데 국토부가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리 엄청 많이 해서 해도 이게 우리가 수년 전에도 그때 김현미 장관 계실 때도 네. 똑같잖아요. 그때도 국토부하고 얘기할 때 저희들은 우리 사고 당사자 대표들 그때도 네트워크가 우리끼리는 돼 있기를 우리가 가자 했을 때 지자체 우리는 오지 말래요. 지자체 담당자들 가보래.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국토부가 아니, 처벌을 하려고 하는 주체는 담당자가 아니에요. 계실 때. 아니 근데 그때는 그분이 6개월도 안 돼서 또 딴 데 가셨어요.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이제 법도 개정이 이거는 아니 그래 법 개정하고 노력해서 다 했는데 피해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문제잖아. 집이에요. 주거예요. 주거. 법 개정 이후로는 지금 주거라고요. 여사님들이 피동분들이 이제 거기에 소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주거 안정을 못하게 국토부에서 저희는 아직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완료되지 않아요. 분양가는 완료되지 분양가 않은 이전의 아파트에서 제일 아니 그런 의미에서 아니 더 이상 5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저희들이 법 개정한 이후에 생기진 않았지만 신규로 이제 발생을 안 한다. 그러니까요. 생각 빠지게 6년 동안 고생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고 고생만 하고 그 불이익을 받고 그러면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고마워서. 이럴 땐 아니라고.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 일이 지금 건설사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기금 가지고서 건설을 하면서 건설사에서 쉽게 얘기해서 애초에 분양을 할 때부터 건설사에서 이제 돈만 주고 내 지어라 하고 이거를 그냥 민간에 맡겨버렸더니 온갖 수작을 너무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 애들이 팔기도 했고 건설사 애들이 불법 분양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개정사하고 이게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늘 뭐 결국에는 전세 사기와 같은 이제 이런 피해까지 도달한 거죠.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을 올릴 때 국토부에 다 체합해서 올릴 거고 그 국토부에서도 저희들 이번에 법 개정할 때 저희들 입장도 해 주시길 바라고 어차피 저희들 제가 국회 쪽에도 의원님들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경호 의원님 뭐 지역구니까 이쪽에 의원님한테도 경제부총리이시지만 일단 저희들 자주 올린다고 하니까 법 개정할 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뭐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 박주민 쪽에도 7월 4일날 여기 오기로 했어요. 민주당 쪽 박주민하고 민주당 뭐 민생대책위원인가 그런 거 있나? 그쪽에 하고 지금 김은경 의원 쪽에서 하고 저 서동영 의원 쪽하고 그쪽에서도 일단은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우리 이 문제를 취합해서 허브나 보증보험공사의 감사나 이런 걸 넣을 거 자료하고 취합해서 대정부 질의나 할 걸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두 군데에서 일단은 법 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도 사무관님 아시다시피 피해자잖아요. 엄청난 피해자거든요. 그 피해자를 법 개정해서 저희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단 요청을 한 상태고 거기서 일단 오신다고 하니까 뭐 법 개정하면은 조금 국토부 쪽에서도 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좀 나서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군사원입니다. 앞전에 한 6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대구 대표님 이외에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몇 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이 바뀐 것도 많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만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김동진 사무관님께서도 저희 최초의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해가지고 신탁사가 공매 진행을 한다. 매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공매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국토부 유권 해석을 받고 공공임대 아파트는 공매 처리가 불가하다는 그 법령으로 해가지고 유권 해석을 보내주셔서 그나마 조금 급한 불은 껐는데 사실 저희는 불안한 게 유권 해석은 유권 해석일 뿐이지 이게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이게 법령이 발동이 되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매 이후로 나머지 우선수익자나 채권자들이나 또 다른 변수의 그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게 막말로 쉽게 원색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임차인들한테 정말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하자보수 비용 내역이나 오늘은 뭐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신다고 아시고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증금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피해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러 왔어요. 사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보신탁하고
모범화 신탁이 있습니다. 근데 모범화 신탁은 임대인의 권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처분 신탁이고, 이 담보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주택에 대한 그냥 말 그대로 이거를 담보로 할 테니 너희들은 뭐를 해주냐, 임대사업자한테 뭐를 해줄 것인지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는 그래 일단 소유권을 넘겨주마, 그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임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허락을 받고 내가 임대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마라고 그렇게 그 신탁의 조항이 돼 있고요. 근데 그 조항을 임차인한테 신탁 동의를 받고 나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 임차인에 대한 그 기망행위를 엄청나게 부렸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근데 한마디로 이게 사기인데요. 이 사기로 인해서 정말 그 법조인들도, 변호사나 검사, 판사 이런 분들도 신탁 등기 되어져 있는 주택에 관해서 그 법조인들도 당하는 마당에 하물며 서민들도 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고 신탁 등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신탁 원부라는 것을 띄워봐야 조그만 것으로 한 5장, 6장 분량 페이지로 조그만 것으로 신탁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문제점이 이거예요. 그 임대사업자 승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그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군산시에다 이제 요청을 했더니 이거 임대사업자 승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부실건설사를 사업자 승계를 했다는 거는 군산 지자체에서는 검토를 안 해보고 얘네들이 5억이 있는지 뭐 5천만 원이 있는지 1억이 있는지 이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승계가 이루어진 그거를 그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고 그 지역에 관할 지역에 임대사업자가 과연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군산 지자체의 역할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동네 뭐 읍사무소, 면사무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그냥 동사무소 같은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일단은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세종 대표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고치지 않고서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많이 피해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공감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특별법이 나왔는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류 발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리기금 대환 대출, 뭐 무이자 대출 뭐 이런 부분으로 뭐 금융지원으로 지원을 해준다. 4월 달부터 제가 그 보도 나오자마자 국토부 쪽에다가 여쭤보고 그다음에 금융권, 1금융권 쪽에다가 다 의뢰를 해봤어도 자 저희는 신탁사가 담보로 해서 우선수익자가 그 우리은행 주택기금을 변제를 했어요. 주택기금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가대출 임대사업자가 추가대출을 하려고 그 근자당을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주택기금을. 이게 우리은행의 주택기금을 새마을금고에서 먼저 대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환을 해준 근저당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근저당을 설정을 할 수 있었지만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말소를 해줘야 추가 대출이 가능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당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채권 금액이 걸려 있습니다. 군산에서. 근데 그게 피해 세대가 145세대예요. 그 중에 월세분들이 좀 많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번에 특별법이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이건 좀 모순이라고 보고요. 이게 정식적인 명칭을 임대인의 임대차 기망행위 사기라고 정식적인 명칭을 바꾸고 싶은데 어찌됐든 공통적인 의견이나 특별법에 명시된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월세분들이 한 120여 세대 되고 전세 세대는 20여 세대가 돼요. 근데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대위변제를 해주고 추가대출을 해준 그 채권자들 따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분양 사무실 자체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전세를 원하실 때는 추가 대출을 원하시면은 익산 원광 새마을금고 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대출을 자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이 가능하구나라고 원광 새마을금고 방문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네. 우리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구건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원광 새마을금고에서는 그거예요. 전세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재계약이 전세자금 대출 재계약이 안 돼, 연장이 안 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신용대출을 전환을 한 이유가 신용등재 불량, 그다음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생업을 하시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로 전환을 시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담보대출이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계속 재계약이 연장이 되거나 재계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여기서 신용대출로 전환을 시켜야 되냐 우리가 라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고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로 전환이 돼야 된다. 그래? 알았다. 그럼 우리는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마 민원제기를 했던 그 내역이 있고요.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는 그 대출 전면 무효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출이 무효화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답변이 이거는 육상 원광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규책 사유는 있되 여기 자체에서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그 징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징계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전세 대출을 유도를 했던 담당 직원이 징계 퇴사를 당한 줄 알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그 원광 새마을금고에서 잘린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자진 퇴사더라고요. 자진 퇴사면 그러면 원광 새마을금고 쪽에도 물어봤죠. 아니 그때 당시에 그 규책 사유가 있는 담당 직원이 자진 퇴사면 익산 원광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규책 사유 자체적으로 징계 처리가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뭐 그걸 정리를 하자면 저희들은 뭐 법적 권리 관계나 법적 소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뭐 소송이라든지 뭐 준비를 하는 와중에 소송도 6개월에서 8개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6%에서 7% 되는 그 금리 때문에 이자 때문에 지금 삶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택기금과에 저리 대환대출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듣고 제가 엄청 실망을 했어요. 4월 달부터 저리 대환대출이 금융권 측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세 가지 때문에 안 된답니다. 1금융권 쪽에다가 물어봤더니 자, 2금융권 쪽에서 기존 대출 상품이 취급 못한다. 그 다음에 보증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저희 대환대출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신용대출로 인해서 대환대출이 안 된다. 당신들은 불가합니다. 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시급한 것이 그 소송 기간 때문에 6개월 동안 1년이나 그 안에 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고 살면 진짜 야간까지 막 그 로테이션으로 밤낮으로 교대하시면서 막 피곤에 쪄들으신 분들이 이자 감당하시느라고 이분들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 부분 주택기금과 쪽에 이제 이런 질의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구성일 것 같고요. 저희 군산 같은 경우에는 네, 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무관님과 통화해서 우리를 왜 안 놔주냐 저번에 통화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지금 이 상태가 똑같은 거, 이거 기금부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 우리 대표님 제한 사실에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어요. 근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100 몇 세대지만 남해 원해터는 지금 터진세가 한 300세대쯤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300세대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신탁이 넘어갔고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고 이자는 이자대로 7% 8%씩 내고 그건 기금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기금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기금부가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우리 기금부 상대로 소송하라고 이제 돈 모아가자고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근데 기본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은행에서는 세종 같은 경우 연체이자 300 더 받으려고 경매 실시라는 거 봐요. 똑같이. 그런 점 기본부에서 모른 척 하고 있다. 은행은 계속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분명히 불법 대출이 있었잖아요. 세종 무형보건설로. 그럼 자기 잘못한 귀책사를 생각하지 않고 구도 임대아파트로 가면 연체 이자를 못 받아요. 우리 송보호차 같은 기준은 한 300인가 되더라고. 300만 원. 그거 더 받으려고 경매 실시라고 했어요. 대출 기금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영무에서 받고 정기가 다시 그렇게 해야 돼. 제출하는 그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승계해버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억짜리 회사가 지금 이런 몇 문제가 천억짜리를 몇 천억을 산 걸 몇 천억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책임을 똑바로 물으시든가 아니면 은행의 관리를 똑바로 하시든가 지금 그게 작은 사안이 아니거든요. 부산 그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이루어지고 대장동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법 대출을. 건설회사에서 주택기금 받을 때는 뭐가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럼 다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제3자는 지금이라도 천일대금을 돈을 받고 집을 산 거예요. 주택기금을 안 갚아도 되니까. 다시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정기 산업은 영무가 네, 1억 2천을 받고 한 채씩 받고 산 거예요. 왜 팔았겠어요? 우리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구건설이라는 회사가 하나리움 건설업자한테 돈을 받고 한 집을 거예요. 샀다니까요. 돈을 돈을 받고 받고 집을 어차피 사면 아무 돈을 시간도 안 받았어요. 하죠. 돈을 받았어요. 기금에다가 근데 그걸 누가 용해했나 하면 기금부에서 한 거예요. 그 기금을 노린 거죠. 그 헌법을 허점을 이용한 거죠. 그걸 이야기를 중기상책에도 근데 기금은 나오는 건가? 나 왜 한번 좀 그거를- 물어볼까요? 이 말씀드린 게 유행적인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람들이 일부 세대가 있어요. 지구가 부도나기 직전에 그 지구에서 2억씩 주고 그렇게 공간주택을 갖다 2억씩 그냥 전세로 내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입주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뒤에 지구가 부도난 뒤에 이제 우리 나머지 세대들이 뭐 보증보험 듣는 하면서 그때 뒤늦게 알아서 보증보험에서도 아마 문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문의해서 보증에서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뒤늦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난 뒤에 그 사람들은 지구가 부도나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왜 보증보험을 안 받는지 그게 이거 차별해서 받는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보증보험에서 무한 이유가 이제 그 사람들 믿고 이게 뭐예요? 그건 좀 그걸 차별까지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자, 보증보험공사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보증보험공사에서 전 세대가, 퇴가하기 전에 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도 그 보증보험의 금액만큼 가입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아 준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가입시켜줬어요. 근데 일정 기간 지나고 나는데, 신탁사가 넘어간 이후에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또 가입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따지거든요. 그럼 자기 돈. 근데 이게 0.2억 받고 기금에서 8천만 원 정도 지금 이게 혜택 받고 그 한번 그게 파트짜리 집이에요 그게. 아니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각 호실마다 보증보험 그 개인 이름으로 하는 거 보증보험공사에서 각 동호수 호실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퇴거 신청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입이 12월 달까지 돼 있으면 그 보증보험 그대로 유효하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들어왔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걸 가입을 이 사람을 지나기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넣으면은 그건 보증보험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야 돼요. 근데 연장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안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터져도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그걸 누가 했냐면 허브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가입이 돼 있으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가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는 집도 있고 안 해준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금 보증금 이행하는 거 저것도 필요하시는 게 없어요. 아니 부서는 그렇게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 판결이 진 세대는 돈 주고 판결 아예 소송가 안 해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예? 보증 발급 부분은 지금 하나비용 사업자 그런 사람이 좀 발생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1세대가 보증금에 미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은 분명히 그 전에 세대들은 사람이 살았고 보증금에 가입돼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보증금 지원을 해준다 했는데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사고가 신탁사에 넘어갔고 사고가 발생된 이유이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런 상황인데도 그 동호수가 보증금에 가입돼 있는 세대면은 연장 신청에 해줬다는 거예요. 그 연장 신청에 해줬는 세대들 제가 알아요. 근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권리비는 그런 사람이 권리비도. 아니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회사에 했는데 한 부서에 하는데 누구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맞잖아. 알아. 영남센터에 물어보면 다 알지. 그런 게 이제 확인해가지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바로 이거 답변을 드리거든요. 하나만 더. 이 전세 피해 확인을 받고 피해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앞서 저기 사무관님과 여쭤봤더니 도청에서 요구하는 전세 사기 피해 결정서에 대한 거는 임차권 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봤더니 임차권 등기가 아니더라도 총 7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게 1번, 2번, 3번만 해당이 되면 그다음에 해당되는 임차권 등기 결정문이 나온 분들은 지금 제출을 하셔도 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피해 결정서 신청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집어넣어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받는 거는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허브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이게 옛날 기금 처리 대출 안내원 이 금융 지원이 피해 발급을 위한 옛날 것 같아요. 근데 비정상 계약이나 보증금 미반환이나 경공매 낙찰, 이 전세 피해 증빙 자료 유형별 3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보증금 미반환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되기 때문에 비정상 계약도 포함이 되고. 근데 저희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군산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공매 낙찰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분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1번하고 3번 중에 1번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임차권 등기 결정문 한도 추가 제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 임차인 법원 가서 임차권 설정을 하러 갔더니 보정명령이 날라오더라고요. 한 열흘 정도? 열흘 있다가 그 보정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신탁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소명하여라. 이 부분으로 보정명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을 하려고 등기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 같아요. 저희들은 피해자인데 만약에 이 임차권 등기 결정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피해자이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결정이 되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굳이 임차권 등기 결정이 못 되는 상황인데 이걸 왜 피해자들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요구하는지 저는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 질서가 아니라 네네. 단지별로 한 장씩 따로 작성해가지고 네. 보면은 우리가 그거는 TV다가 보내셔야 되거든요. 임차인 공사에 네. 보내시면
코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허그에서 다 오시다 보니까 허그에서 여기 다 허그에서 다 불만 있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전부 다 허그. 처분자들. 그거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렸을 건데 기부까지 오시는 오늘 저희는 이제 그 감액합의금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 오시다 보니까 자료에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는 허그에서 각 할 수 있는 부서에 허그입니다. 허그 쪽 담당자. 예, 허그의 보증기행처 담당자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주택기금과 은행 소멸상 참여하자니까 불법 대출이 나고 허그 손에 많이 났어요. 우리 이거 안 되면 진짜 또 허그 상대가 또 소송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저희 그 주택기금 부도 관련해서 은행에서 부도처리 빚기에 경매를 하는 부분이 합당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조치를 그런 거는 저희가 좀 기록을 하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공문도 다 정리를 해서 드리고 저희가 경매위원회를 신청하는 자필을 서명을 받아서 공문을 제가 월요일에 지난주 월요일에 발송을 해요. 그거는 제가 돌아가가지고 네. 보내신 거 확인해 네. 아 여기도 보냈어요. 아 여기 보내요? 네, 여기도 보내고 지방법원도 보내고 저기. 우리은행도 보내고 우리은행도 대치기금과 여신가 보내고 기금주택과랑 다 보내요. 주거주택과 다 보내요. 이거 참 많이 해놨어요. 한번 보내면 관련된 부서를 한 7군데를 다 보내드렸어요.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어. 팩스 보낸다는 그래도 거 제가 부재중 전화를 드리면 꼭 제가 예, 600호를 다 제가 해주시더라고요. 돌아가가지고요. 네. 북토부 담당자는 한 가지만. 아, 말씀. 북토부 담당자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지금 아까 말한 임대사업자 매각은 가능하죠. 임대사업자가. 예. 매각은 가능하죠. 그럼 마지막 임대사업자는 분양자나 이전이 안 된 아파트는 임대 등록을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해야지 이제. 근데 시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잠시만요.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지자체에서 확인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한다고. 임대 사업자인지 아닌지. 네. 임대 사업자인지 확인 안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막 신고를 한 수가 아니고 신고를 안 한 건가요? 법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사가지고 그게 임대사업자가 매각할 때 지자체가 그 신고를 수립을 했는데 확인 안 해요. 확인은 안 해요. 그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근데 기존의 법령 조항에 새로운 임대사업자가 없는 경우 이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등록하면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돼요. 임대사업 그 후에 지자체에서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대 등록을 지자체나 정부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매각해서 팔아먹어라 정부에서 용인하게 되는 거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은 그 이제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면은 우리가 법 개정했잖아요. 네. 그전에는 이제 신고하면 바로 신사업시 수리가 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주셔야지. 제가 자세히 저희가 드릴 겁니다.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마지막 임대사업자는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사실상 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은 제3자라서 그 소유권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그럼 이걸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공공임대 국토부에서 해야 돼요? 어떤 아까 국토부에서 임대 등록하지 않으면 아까 공문에서 시정조치 지자체를 보냈어요. 지자체에서는 임대 등록해라고 시정조치를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해. 등록 안 하는 감독을 누가 하냐?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시정명령이라고 그 벌금을 내든지. 벌금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지. 처벌 조항이 공공임대주택 아니 그 이제 법에서 어떤 것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행을 안 하는 시정명령을 이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임대 등록이라고 안 합니다. 시정명령에 이제 안 따르면은 시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맞고 끝나잖아요. 그럼 공공임대주택 팔아먹는 저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도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안 돼요.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니 먼저 잠깐만요. 처벌이 과태료를 넣는 건 무조건 시청에서 해야 된대요. 근데
구임대주택법에 그 규칙에 보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사를 안 하려고 시청 가지고 이제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경찰을 들고 오냐 막 이랬는데 결국에 조사가 들어갔어요. 왜냐면 형사처벌감이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같이 좀 다 해봤습니다. 정리해가 이제 주십시오. 아니 근데 결론은 제가 마지막으로 임대 등록 안 한 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우리 하나비나 정부나 임대사업자 매각에서 마지막에 임대 등록하지 않고 팔아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고 안 되면 저기 윤석열 정부가 정부 임대 팔아먹으라 그런다고 내가 우리 옆단지 사서 팔아먹으라고 나도. 전화요? 군산 하나를 미래위원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좀 늦게 도착해갖고 여기를 못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가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매가 우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경매가 원래 10%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30%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감정평가에서 1억 5천 얼마가 된 것이 30% 떨어지니까 1억 초반대 두 번만 유찰되고 그러면 10천만 원대 떨어져요. 그럼 저희가 우선 분양가 1억 3천인데 지금 분양받는 세대들한테는 완전 죽으라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고 허구고 우리은행에다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에서는 허구 쪽 얘기고 허구에서는 그거 아직 그런 쪽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번 부탁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입주민들 생각해서 최소한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요. 지금 상태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태 저희들도 지금 한 200세대가 경매가 나올 거예요. 그죠? 아시잖아요. 공택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것이 아까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분양 후에 기금에 대해서 반을 받잖아요. 후에서 그다음에 증액 부분이나 아니면 전세 돌림 분들한테 그것이 반환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쓰는데 그것을 좀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우리 다른 데도 사실은 저희 분양은 1억 3천 얼마죠? 1억 3천인데 경매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억 1천만 원을 경매 받는 게 낫지 내가 감정평가에가 1억 3천을 받는 게 낫겠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1억 2,600, 1억 3,500에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도 지금 곧 경매 들어가요. 지금 대구 시세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허가에서 그 돈을 못 받으면 우리는 1억 8천에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경매 가격이 더 낮아지면 그 손해는 또 입주민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원래 기금부가 있는데 기금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보안 남았 때문에 이번에 경매 유찰됐었어요. 지구에서 묶어서 지금 전국에서 다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행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위하고 나야겠다. 그 생각하는 거. 아니 근데 그냥 시하면 그냥 그냥 말도 말고 갓대려거나 이거를 시정을 안 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지 피해가 오면 안 되고 행정 조치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하고 있어요. 5년치 보증금 형사소송을 해야 되나요? 아니 행정 소송을 해야 되나요? 가상공부 그거도 안 하고 국토부나 신고해서 행정소송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거 대표님들이 정리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고 그 정리한 거 제가 서구 쪽하고 이제 사무관님한테 하고 교수님 저희는 서충주 지금 신의바로 왔고 아직 사건이 저희 터지기 전 일부 직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금 연기가 시작이 됐고 곧 있으면 저희가 이제 공부를 봤었을 때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진행됐던 모든 피해 사례를 저희가 밤새도록 공부를 해왔고 진행되는 과정들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뭐 리스료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갚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도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길어질 걸 예견을 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다른 아파트에서 보니까 피해 사례가 대출 문제로 피해 사례가 가장 크더라고요. 대출이면은 지금 현재 저희는 대출을 1%대 받으신 분들이 다 분양전환을 해주겠다고 해서 새마을금고를 10%대로 다 갈아타셨대요. 강제로 분양전환을 해주겠대요. 그러면서 연장 합의서를 요구했고 저희는 1월 15일날 분양 전환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표준 건축비가 발표될 거라고 하면서 분양을 미루더니 7%대 새마을금고로 다 갈아타서 저희는 30평대도 있다 보니까 월 80만 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대출을 갈아타지 못하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의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의미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작년에 보증금을 가입하면서 엄청나게 민원을 놓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있어요. 가민이 약정금이라고 해서 위에 약정금이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있었지만 저희는 그거를 투쟁을 해서 어떻게든 그걸 지키자 해서 전액을 가입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거를 가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싸워야 되는 문제는 전세 대출밖에 없어요. 저는 10%대 대출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갈아타기, 은행 갈아타기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 15일이 만료예요. 다시 1년 계약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보증 예청으로 전액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상황은 못 싸워요. 80만 원씩 내고 어떻게 싸워요? 도서사랑 싸울 아예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냥 다 나가겠다. 거의 다 80만 원씩 내니까. 네. 그럼 저희는 단체로 보증에 청구하고 그냥 저희는 부산 하나님처럼 그냥 다 동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희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보니까 그 전세 피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더라고 주택도시기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허그에 알아보는 바로는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이 상품을 갈아타기가 안 된대요. 근데 저희도 엄연히 전세사기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 상품을 저희가 보니까 23년 1월 9일날 이게 긴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도 엄연히 전세사기 피해자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분명히 희망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도 이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게끔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를 지금 신유산업개발이자 연체된 자료하고 지금 주택도시기금의 이 상품을 저희가 봤어요. 똑같이 우리도 이 상품으로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 갈아타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죠. 이 문제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전세를 원래 얼마였죠? 저희 1억 2천이요. 1억 2천이었는데 3천만 원을 더 업시켰잖아요. 전세금은. 그 불법이에요. 5% 이상 업이 안 되잖아요. 불법이죠. 근데 불법인데 그걸 충주시에서 그냥 용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5% 이상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시작해버리거든요. 그거 면허 취소까지 돼요. 근데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그 저쪽에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그 쪽에 똑같은 거예요. 허그 쪽에도 허그 처음에 우리가 6,280만 원에서 9천 몇백만 원 됐잖아요. 처음에 하나건설을 했을 때는 최초 분양 전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6,280만 원보다 보증금을 가입을 못 시켜요. 법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9천 몇백만 원이라는 걸 다시 가입하는 세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가맹약정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왜 가입이지? 그걸 가입하는 순간 5% 이상 넘어요. 이게 그 형평성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잣대로 해놓고 여기 해서 보증금에 포함되니까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안 해준다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그 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6천 몇백만 원에서 9천 몇백만 원 되면 5% 이상 가격이 아니냐. 맞지만 월세를 내는 부분에서 가맹약정 금액의 상반강의 합의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똑같은 소리였어요.
합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증보험 가입 약정 금액도 보증보험금에 가입한다는 거는 보증금이라는 걸 인정을 해준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 그냥 9천 몇백만 원이고 6천 몇백이 어떻게 해요? 아, 그 임대사업자가 100% 가입도 될 수도 있고 60% 가입도 될 수가 있다. 맞아요? 우리는 그 사람 60% 가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받았을 때 60% 6천 몇백만 원 한도 내에서는 돌려줍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임대사업자가 자기 이득 취하려고 그 수수를 쓰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우리 임차인들이 그래서 허그나 국토부나 기류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일 쳐주고 엉망이 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이래 돼야 이제 아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전국에 퍼지니까. 이것이 협의에서 우리도 보증금이 최초니까 1억 2천인데 계속 그 지구에서 올려가지고 4,600만 원을 냈어요 뒤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똑같은 나서 우리가 안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저희가 안 되는데 저런 행위 할 동안 한 번도 뭐 허가가 됐던 국토부에서 가구 안에 세입자들한테 다 밀어놓고 그때 말해도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누가 관리관 뭘 하는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리는 게 불법이라고 5% 이상은 안 된다고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자체에 제가 항의를 했고 지자체에서 그걸로 해서 사업자 면허 취소를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지구건설. 그래서 못 올렸어요. 5% 이상.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1차 보호법에 보면은 증액이 아니라 깎아줘야 돼요 지금. 증감입니다. 증감 청구권입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깎아줘야 돼요. 그 맞지? 예,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돼요. 이거 소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 다 안 좋으신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에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국내에 나간 금액이 우리 분양받은 금액이 지금 낮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전부 다 사업세대 이번에 공개 이탈했는데 5월달에 전부 다 이탈해버렸어요. 그럼 다음 달에 보시죠. 20% 30% 떨어지면 30% 얼마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분야 받은 사람들 손해지. 왜 분양받 여기 있는 분양받는 사람들은요 건설사가 주장하는 아주 엄격한 조건에 통과된 사람이에요. 걔네들은 3개월 이상 집 비운 사람도 부적격. N호로 갔는데 임시에서 N호로 갔는데도 부적격. 수도요금 적게 나왔다고 부적격. 전기요금과 그런 아주 엄격한 조건에 해서 적격을 받고 그걸 해서 분양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당연히 분양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람한테 안 해줬는데 결국은 정말 국토부나 이쪽에서 분양 안 해줘야 될 사람들, 투기꾼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다 주는 걸로 돼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저는 그 애가 지금 10살이에요. 제가 지금 10년째 그 아빠한테 10년째 그 애가 10살 됐다고 애 낳아가지고 구속했거든요. 내가 지금 살겠냐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애가 10살인데 10년이 됐는데 내가 그래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실제 우리가 56만으로 채용 인정가 분양됐어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이게 한게 이제 헌법하게 공과주택이 원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어찌된 이게 홀드필스에서 빼버려요. 그런데 보증금 위반은 위반죄 발생되면 자 이제 우리 할 얘기 이제 끝내고 나머지는 저희들 서류를 해서 이제 이쪽에 허그 쪽하고 이제 국토부를 올릴 테니까 그거 정리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피해를 안 받게 좀 잘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허그 담당자나 국토부 담당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 변호사비 문제, 또 정신적인 고통, 그런 이자 진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금부에서 어떤 대책을 해서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국토부에서도 어떤 대책을 해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서 당신네들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딱 막힌 법에서 결정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저희들 보고 죽으라는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도 또 시위해야 되고 또 시끄럽게 해야 되고 또 언론에 가서 호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뭐 저희들 이 더운데 7월달 8월달 돼서 와 또 안 됐네 또 시위하러 가야 돼 세종시에 시시해 그러니까 이 책받기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책받기 안 하고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내용은 받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대략 해결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이거는 몇 달이 걸리는지 이거는 그 기간, 그러니까 과정과 기간을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냥 기약 없는 기다림과 아니면은 신뢰를 하잖아요. 이게 이만큼 진행이 나는 저희가 문의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이 과정입니까? 라고 문의라도 드리면 저희가 오히려 소통도 더 잘 되고 기약 없이 기다리면 또 속았구나. 일을 안 하는구나.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해서 답변을 주시려면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일이 또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실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뜯어 고치셔서 하시는데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여기 아파트 사안별로 말씀드린 과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처리가 완료된 거는 완료된 이후에 주실 거지만 완료되는 과정이라든가 완료할 계획을 저희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명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간을 저희를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믿고 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해달라는 거 말고 계획과 진행 과정과 기간까지 정확하게 공유해주니까 안 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검토하겠다고 했는지 벌써 보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 다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우리 소송이 벌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건 뭡니까? 소송도 못해. 민원만 계속 해야 돼. 언제든 계약도 없어. 우리 보고 저희들 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방법이나 찾는 찾을 수 거예요. 있게 확실하게 소통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렇고 여기 입장도 저희도 검토만 해도 또 속네 이렇게 되니까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찾아서 이런 방법이 있으냐고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 저희도 진짜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끝까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거 검토만 해주겠다고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말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알아들어요. 댓글을 그러네. 나는 이때까지 검토하겠다는 말.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주택이잖아요. 주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너무 애쓰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 집에 있을 어떤 명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안 오신 사각지대인 분들은 이혼하고 그다음 직장을 이사 가야 되는데 이 집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그다음에 거의 뭐 파탄 나고 삶이 망가지고 이거는 국토부에서 주거 안정을 하라고 하는 건지 멀쩡해 있는 사람은 이 주택 공공 임대 주택 때문에 주거 때문에 가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포기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 아파트. 저희도 지금 이것만 해결하면 정말 징글징글해서 이걸 뜨고 싶은 청약 특공을 여기서 청약 특공을 네 평생 한 거 청약 공공 임대도 아니고요, 주거 복지도 아니고 주거 안정도 아니고 그냥 돈 있어서 헌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살기를 답습해서 계속 이익을 남겨먹고 그런 짓을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노란하시는 거 완전 네. 건설사고 너무 이게 느려요.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서 그걸 답습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남겨먹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방관하시고 그런 사회를 조장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미래가 없구나.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맨날 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계속 해주신 거예요. 특히 공공임대는 더 그래요.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고 그걸 전화도 박대식 팀장님한테 전화도 드리는데 거기 새끼 프랭카드 왜 그 아파트 단지에다 들어놔요? 그렇게 관리도 안 하면서 관리금 시타한 것만 거기서 다 털어놓고 일절 책임에서 의무는 하나도 않고 들어다니는 사람마다 이건 아파트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래도 다 소문나고 안 좋으니까 더 소문을 터지고 프랭카드로 또 손도 못 대게 하지.
뭐 민영동 오할이 된다고 그런 소리나 그거 말이야. 스티커 붙여놓고. 네. 왜 그런 짓을 해요? 아니 가르치기 문구도 다 하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그럴까 그래? 대한민국이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참 보면 우리나라 보면 갑질행위는 너무 많이 해요 보면은. 이건 좀 해결을 여러분은 안 나갈 것 같죠? 제가 연구회담 보고 놀랐어요. 그분 공부는 저희 직원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시청 직원도 같습니다. 국토부 직원도 특공 있어요. 의원들도 꽤 많았어요. 국토부 지금도 직원 여기 안 받았어요. 하시게 저기 부적격으로 해서 네. 여기 우리 아파트도 경찰 간부도 있고 가성부 직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부산에 계시면 안 나갈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본인 일이 돼요. 고 나중에. 이런 일이. 신탁에서 하고 같은 내가 보기에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신경을 갖고 해주시면 대체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회의 이제 간밤에 이제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이제 대표님들 상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국토부하고 허브 쪽에 내일은